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전기차, 그 다음은 자율주행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국과 중국 모두 이 자율주행차에 많은 투자와 연구 그리고 이 산업화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속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네, 그래서 지금 구글 웨이보가 가장 앞서가는 거라고 우리 이제 구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최근에 이제 구글 웨이보 CEO가 사퇴했죠. 그래서 아직 차는 안 나오고, 돈은 이제 수조씩 계속 들어가니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가 누구든 다가 이제 불러놓기는 불러놨고, 이게 2020년, 21년에 양산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회사도 이제 건축 계획을 마친 게 하나도 없죠. 네. 그리고 이제는 이제 대략 한 5년 뒤 정도, 2025년 정도, 이제 느즈마키 이걸 잡아놓은 거죠. 다 연기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데이터 문제도 있고, 또 반도체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전기차 자체의 성능 문제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건 주로 이제 미국 얘기죠. 미국이 거의 이제 이런 상황이고, 또 우버 같은 경우는 아예 포기를 했지만, 근데 이제 오늘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 중국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발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창의성, 이것은 실리콘밸리가 월등히 빠르지만 상용화는 이게 중간촌이 훨씬 빠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두 개가 좀 다른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은 처음부터 이제 2025년까지 자율주행 목표를 이제 잡았고, 그래서 지금 그 중국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니라 이게 택시를 먼저 갖고 들어와요. 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차 같으면은 그게 어디 갈지 모르지만 택시는 상대적으로 도시만에 있기 때문에 루틴이 정해져 있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시리즈로 봤지만 바이두가 작년 10월 달에 아폴로 택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베이징에 있는 그 칭화대학 국경대학 있는 데가 하이디엔치고, 뒤편이 이제 순위군데 거기에 이제 그 자율주행 자동차 전용 승강장을 만든 거죠. 그래서 테스트를 들어갔고, 그래서 이것은 물론 앱으로 운행하는데 한 2명이 탑승이 가능한데 이름은 아폴로 고입니다. 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그 아폴로 고 앱을 들어가려고 하면 요런 이제 로고가 뜨는 거죠. 그래서 그 실제적인 자동차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위에 이제 뭘 하나 덮어 썼죠. 네. 센서하고 카메라가 들어가고 아폴로고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700km 안에서만 운행이 되고 저장은 13개가 있습니다. 그 13개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앞으로 한 100개 정도 늘린다고 하고 있고, 지금 요거는 당연히 핸드폰 앱으로 차를 부르는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내가 도착지를 우리가 맵에서 설정하듯이 그렇게 하면 그거 타고 가면 거기서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거 레벨은 그 자율주행은 레벨 4입니다. 4고 이제 바이두 같은 경우는 요거 하기 전에 이미 후난, 장사, 광저우, 중칭, 창저우 4개 도시에서 테스트를 해봤고, 지금 북경에서는 40대의 이제 자율주행 택시를 갖고 돌린 거죠. 완전 자율주행이 레벨 5.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도 레벨 4 정도 되면 사람이 건드리지 않고 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은 요거를 이제 그 내년 북경 올림픽 때, 동계 올림픽 때 동계 올림픽 지역 안에서 이거를 상용화하는 걸 보여주려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징 말고도 바이두 말고도 디디 추싱이라고 우리 같으면 카카오 택시 우버를 뒤통수 쳐서 쫓아낸 회사가 디디 추싱이죠. 네. 그래서 디디 추싱도 샹하이에서 지금 보시는 오른쪽 아니구나. 이 샹하이에서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작을 했고요. 네. 지금 광저우에서는 중국에서 이제 그 내비게이션 지도 그거 제일 유명한 회사가
가우더입니다. 티맥 같은 회사네요. 그렇죠. 중국의 티메이시라고 봐야 되는데 요 회사가 위라이더라고 하는 이제 회사하고 같이 손잡고 지금 보시는 오른쪽 광저우에서 위라이드 자율주행 자동차를 한 200개 정도 정류소를 만들어 갖고 이제 144km 정도 범위 안에서 아까 베이징 같은 경우는 700km 범위 안에서 자율주행을 했는데 여기는 144 이제 평방킬로미터 안에서 이 자율주행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회사도 이 내비 회사들도 이걸 하고 있고 네. 이게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테스트를 얼마나 원활하게 진행되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보다 월등히 앞서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특히나 얘들은 이제 자동차나 IT 회사가 아닌 지도 회사 얘들이 여기 들어온 거죠. 네. 그래서 정밀한 지도가 돼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재미난 것은 해남도에서는 이게 무인 자율 관광 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 해남 연통 하고 관광지하고 같이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벨 4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통신회사가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5G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이 10명이 탈 수 있고 요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핸드폰으로 이게 티켓 사고 어디까지 가는 거죠. 가는데 요금은 편도에 30원, 32위안. 그 우리로 치면은 뭐 한 얼마라고 그래야 될까요? 한 5,000원 정도? 그 정도로 이제 근데 요거는 이제 가능한 것이 관광지의 그 안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그 루틴이 정해져 있죠. 그 밖을 못 나가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중국은 아주 테스트를 네. 이 제한된 지역에서 충분히 해보고 이제 상용화를 하는 거죠. 근데 미국이나 뭐 이런 쪽은 전체를 상대로 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제 애로사항도 많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가 뭐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지금 샹하이나 후난 창샤, 항저우 같은 데서도 자율주행 자동차를 쓰는데 상하이는 이걸 청소차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차나 쓰레기차 같은 건 수거하는 게 루틴이 일정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먼저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있고 또 후난 창샤 같은 경우는 창샤 공항에서는 이 공항 안에서 물류 우리도 보면 이제 공항에서 보면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차가 지나가는 비행기가 지나면 섰다가 가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대체적인 공항 같은 경우 루틴이 정해져 있죠. 네. 그래서 물류는 이건 뭐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다가 물류 운송 차량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지금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전력이 되게 좋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재미난 건 또 알리바바인데 네. 알리바바는 이제 항저우에 있죠. 그래서 네. 항저우에서 작년 10월 달에 작은 당락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요거를 대학교 안에다 해보는 겁니다. 그 항저우에서 이제 절강성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절강대학인데 네. 절강대학 안에다가 요거를 이제 무인 택배 자율주행 자동차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한번 배송해 봤더니 중국 같은 경우는 차표, 비행기표 이런 걸 다 택배를 해줘요. 네. 그래서 심지어 학교 같은 경우도 공부하고 있으면 누가 뒤에 똑똑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비행기표를 학생이 주문한 거를 그 여행사에서 갖다 주러 와요. 뭐 그럴 정도까지 택배가 잘 돼 있는데 이제 학교에서 이걸 테스트를 해본 거죠. 예. 그래서 해봤더니 이제 학교 안에서 평균 택배 배송 시간이 10분도 안 걸리더라.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인공지능하고 자율주행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또 보기에도 이쁩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을 아주 네. 이제 이쁘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들 주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포기도 하고 또 계획도 많이 지연되는데 중국은 어떻게 이제 이런 식의 진도가 잘 나가냐 그러면 결국은 이건 정책이에요. 정부가 주도권을 잡고서 이제 하는데 이건 전기차가 아니고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책이 2018년부터 얘들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네. 벌써 이제 3년째 지속적으로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그 표준도 만들고 이제 상용화를 추진을 했고,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도 이제 대대적으로 여기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 지금 이치 뭐 광저우 자동차, 북경 자동차, 장성 자동차, 장안, 지리 뭐 이런 거의 모든 회사들이 이제 2019년, 20년에 레벨 3 정도 되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다 이제 양산을 시작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의 회사들도 이제 2023년에서 25년 사이에 다 들어오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회사들끼리의 경쟁이 결국은 기술 개발에 좋은 자극제가 되죠. 그래서 정부의 정책 플러스 자동차 회사들의 이제 경쟁적인 어떻게 보면 개발, 요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도 더 이제 상용화를 좀 빨리 시키는, 물론 그것이 완벽한 일반이 아니고 제한된 지역이지만 이미 테스트를 해본다는 것, 그리고 이제 단순한 승객을 나르는 것이 아니라 물류라든지 유통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여기에다가 적용을 하는 바운더리가 훨씬 넓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모든 정책을 점선면으로 하는데 먼저 점에서 테스트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선으로 연결하고 그 선이 이제 연결이 되면 삼각형이 될 거니까 나머지 이제 전체 면적으로 다 해버리는 아주 단계적인 전략을 중국은 아주 잘 쓰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관심사는 그럼 그 중에 누가 1등이냐. 근데 그건 아직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중국의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직접 일을 하고 있는 그 스페셜리스트한테 인터뷰한 게 있어가지고 갖고 와봤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의 미래 자동차 트렌드는 뭐가 중요하냐 그랬더니 네. 중국의 자동차는 두 가지 딱 얘기. 하나는 자율주행, 하나는 배터리다. 그래서 신에너지 차량하고 자율주행 두 가지가 중국의 미래 자동차의 핵심이고 여기서 이제 누가 우선하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실은 그게 앞으로 보면 5G가 제대로 돼야 돼요. 모든 걸 통신으로 받기 때문에 이게 신호를 늦게 받으면 들이받는 거죠. 그렇죠. 또 사람도 질 수가 있고 그래서 5G가 반드시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네. 중국은 뭐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제재는 받고 있지만 5G 통신 장비 기술에서는 검증된 걸로 보면 세계 1등이죠. 그래서 5G가 중요한데 지금 어떤 업체들이 잘하고 있냐 그랬더니 이 전문가에게는 바이두 1번, 상하이 자동차, BYD, GD 요 4개 회사를 꽂았어요. 네. 그래서 자율주행 입장에서는 요 4개 회사고 신에너지 차의 경우는 배터리다. 이제 이렇게 딱 집었는데 뭐 거의 정확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의 바이두라든지 BYD나 뭐 GD 같은 이제 회사들이 그 전기차 문제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았던 것 같고 또 뭐 미국에 상장된 회사들은 이제 빌항 사건처럼 TRS의 이제 수급 문제 때문에 걸렸지만 지금 자율주행의 측면에서 놓고 보면 중국의 회사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미국과는 굉장히 다른 이제 측면에서 진도가 빨리 나가고 있다. 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테크주, 기술주의 조정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이 자율주행은 또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어떻게 보면 이런 자율주행 섹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좋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